자, 14차시 첫 번째 영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02쪽이니까 미리 펴놓고 있으세요. 민주주의가 확산이 되고 발전되다. 자, 민주주의의 성장 여기 봅시다. 신생 독립국이 탄생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체제, 파리 강화회의 결과 열렸던 그 조약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의 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사람들이 결정한다. 그러면서 패전국의 식민지를 해방시켜줬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 독일의 식민지,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를 해방이 돼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자 신생 독립국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자, 근데 윌슨의 무슨 정책 써놓을까요? 윌슨의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했죠.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어느 나라의 식민지 승전국이에요, 패전국이에요? 패전국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 이 식민지들이 독립을 한 다음에 민주주의 성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자, 영국, 프랑스, 유럽의 신생공화국들이 기존에는 우리 프랑스 혁명 결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가난하고 무지랭이 농민이나 노동자한테는 투표권을 안 줬죠. 얘네들은 어차피 투표권을 줘봤자 무식하기 때문에 투표권 행사를 잘 못할 거야. 나같이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만 참정권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데 민주주의가 자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보통선거가 되는 거죠. 재산에 따른 자 선거권을 폐지합니다. 이제는 일정 연령만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선생님도 이때 이 시절이었으면 아마도 투표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부자가 아니어도 투표권을 갖고 있죠.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부자들만 투표권이 있던 게 사라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다. 이거를 무슨 선거라고 한다? 보통선거.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별표 3개. 자, 여기에 또 여전히 보통이 들어가야 돼요. 보통선거입니다. 성별, 재산 정도에 따라 관계없이 일정 연령의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다. 자, 여기다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제일 싫어하죠. 차별하는 거. 내가 여자라고 나한테 투표권 안 주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투표권 안 주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차별이나 불의에 참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통선거, 자, 이걸 보통선거라고 그래요. 일정한 나이 성별에 관련 없이 재산의 정도에 관련 없이 누구나 일정 연령이 되면 투표하는 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보통선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보통선거가 가장 일찍 생긴 데가 뭐냐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해요. 이 바이마르 헌법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거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빌헬름 2세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가 쫓겨났다 그랬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었던 이렇게 공화국이 독일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이거든요. 바이마르 헌법도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바이마르 헌법이 있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인데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독일의 공화정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공화정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공화정이 독일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독일은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나요? 그 이유는
이 헌법이라든지 법이 문제가 아니고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한 다음에 너무 암울했다 그랬죠. 막대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땅도 다 뺏기고 식민지도 다 뺏기고 너무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 달병가인 히틀러의 논리에 다 이렇게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나치당이 집권을 하면서 전체주의를 하면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사라졌겠죠. 결과적으로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사라져요. 자, 국민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간접적으로 뽑았을까요? 직접 선출했을까요? 오늘날 모든 나라가 직접 선출이죠. 여러분도 이제는 성인이 되면 대학교를 가면 누구나 자기 손으로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본인들한테 투표권 이 생기면 반드시 투표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자기가 민주주의 시민의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정할 이유가 없는 거야. 자기가 행사를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20세, 이때 당시 20세네요. 이상의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걸 뭐라 부른다? 보통선거. 애들이 의외로 보통선거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모든 일정 성별과 관련 없이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는 걸 무슨 선거를 한다? 보통선거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참정권 획득. 선생님이 여성이 1차 세계대전 때 총력전이 되면서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고 여자도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전쟁 물자를 주로 만들었다 그죠. 공장에서. 자,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여성이 뭐가 되면서 노동자가 되면서 군수품 생산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도 이제는 사회적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도 모두 참정권 줘 하고 요구가 거세어진 거죠. 그래서 여성의 참정권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나라는 소련이네요. 1917.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로 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과 영국이 1918, 그 다음에 미국은 1911년에 인정이 되고 이후에 계속 다른 나라로도 확산이 되죠. 우리도 해방되면서 여자들 바로 참정권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자, 교과서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자, 202쪽 봐보세요. 자,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거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갖는 거예요. 모든 가난하든 부자든 다 선거권 받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선생님 의외로 키워드 보통 선거라 그랬죠. 일정 연령이 차며 성별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무슨 선거란다? 보통 선거. 우리나라도 보통 선거죠. 그리고 자, 여러분 보통 선거를 맨 처음 시작한 나라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 그랬죠. 이때 당시 투표용지가 이랬네. 와, 근데 후보자 이름이 20번까지 있어. 그리고 선거 포스터 용지 뭐 이러면서 이때 당시 가장 독일에서 독일 여기 써놓으세요. 독일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가 독일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바이마르 공화국.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사라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성의 참정권 획득 여기 봅시다. 여자들도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공장, 군수 공장에서 이렇게 폭탄을 제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자, 우리 여성들도 하는 일이 많으니까 투표권 줘! 그러면서, 자, 미국 여성들이 투표권을 달라고 이러고 하고 있죠. 자, 여성들이 참정권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에, 자, 여성이 최초로 투표하는 모습이 사진에 남아있네요. 그런데 단순히 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을 잘해서만 이렇게 투표권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는 여성이 있었네. 에밀린 팽크허스트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에밀리 펑크허스트는 노예로 사는 반란군이 되겠다. 막 무력 시위도 진행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친구들한테 꼭 밑줄 그어놔라고 전해주세요. 여성의
참정권은 1차 세계대전 때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권리 쟁취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물이다 라는 거, 여성의 참정권이 이때 생겼다는 거 친구들한테 꼭 여기 밑줄 그라고 얘기해주고, 자,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